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반발 아니다. 과연 소통령이 될까요? 민주당의 트라우마에 불과한 것일까요? 함께 보시죠.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박합니다. 허나 대통령실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정부 부처와 나누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민정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없어진 민정수석 얘기를 되새겨 볼 수밖에 없을 것, 되돌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부실하다라는 비판을 언론과 당시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검증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게 비판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문 정권의 인사 참사는 조국 민정수석의 부실한 검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문 정권을 무능 인사들로 가득 채워 안보, 외교 불안과 경제 위기를 불러온 1등 공신이 바로 조국 교수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조국 전 수석,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자연스럽게 비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 전 장관도 수석을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런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한동훈 장관에게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겸한다라고 비판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혁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수석이 했었던 인사검증, 우리가 잘 아는데 조국과 한동훈 둘 중에 누가 더 인사검증을 잘할 것이냐, 둘 중에 누가 더 법무부 장관으로 잘할 것이냐,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 회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틀린 자리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나중에 장관도 하셨지만 민정수석 하셨잖아요. 근데 민정수석 하셨을 때 과연 검증을 잘 하셨는가? 더군다나 제일 잘못된 검증은 다른 게 아니고 셀프 검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스스로 본인의 그 발등을 찍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한동훈 장관한테 이러한 어쨌든 인사 검증과 관련된 권한이 주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저는 분석이 되냐면, 첫 번째로 한동훈 본인에 대한 권한은 늘어난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무부 장관에 비해서 법무부 장관의 그 권한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가장 막강한 권한은 검찰과 관련된 권한인데, 검찰이 힘이 많이 빠졌거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이미 옛날 이야기고, 이미 6대 범죄로만 축소가 되어 있고 이제 좀 있으면 2대 범죄로 축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검찰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그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번에 인사 검증 관련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존 법무부 장관보다도 더 강한 권한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가 이걸 갖다 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과연 우리 정부에, 우리나라에 맞는 그러한 인사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청렴한 그러한 인사가 제대로 발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한동훈이 라서 문제다. 한동훈이 뭐가 문제냐? 단순화해보면 그런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주 전 의원님, 한동훈이 라서 문제다? 한동훈이 뭐가 문제냐? 사실은 이제 그 문제 외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우선 이 시각은 윤 대통령께서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입니다. 범죄와 비리만 가지고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사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세평이라는 것도 있고 역량이라는 것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 인사검증을 할 때 그분이 사는 동네까지 가봅니다. 주변 이웃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보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법무부에다가 저 인사검증하면 국정원 직원도 가야 되고 군인도 가야 되고 경찰도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현행법상에서 맞는 것인가. 원래는 사실은 인사혁신처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위축을 분명히 가질 것이고,
조국 전 장관 비교해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결국 핵심은 대통령이 점지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조차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사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에 김용주 장관을 앉히고 싶은데 네.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찍은 김용주에 대해서 막 샅샅이 막 날카롭게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막 파헤칠 수 있냐?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좀 경중을 가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세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법무부에서 시작해서 공직기강 비서관, 결국 대검 출신으로 가는 과정이 시각 자체가 굉장히 편협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일부에서는 과연 법무부가 이 인사 권한을 갖는 것이 법무부 고유 권한 밖의 부분인데, 물론 뭐 개정안을 가집니다만은 그 논란조차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용기 의원님.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 당신들 집권했을 때 조국 인사검증했던 것보다 한동훈이 훨씬 나은데 뭐 그러냐. 조국보다 낫지 않냐. 조국과 한동훈의 뭐 싸움 이렇게 몰고 가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부터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검찰 구태타라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은 청문회까지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호영 우리 후보자가 사퇴를 했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놓고 보면 이미 수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20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앵커님께서 방금 김영주 전 의원님께 말씀을 해주신 부분, 한동훈이라서 안 되는 것이냐, 법무부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이냐, 이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법무부에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이라서 더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동훈이라서 잘못된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 인사청문회, 그 장관 인사 검증을 하는 단계예요. 그럼 대통령께서 누구를 이 사람을 검증해달라고 법무부에 내려보내는 것인데 결국에는 같은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것이 법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대통령 눈치를 보겠습니까? 법무부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가 검찰을 관장하는데 이 인사 검증 과정에 있던 그 자료들이 검찰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법무부 밑에 두는 것도 문제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라서 더 문제다. 그렇죠. 네. 전지현 의원님. 우선 이제 앞서 그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저는 좀 반박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법적 근거를 보면 정부조직법 6조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충분히 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충분히 이 검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증할 수 있다. 네, 인사혁신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조국 전 장관 왜 지금 전용기 의원 얘기가 왜 그러면 압수수색부터 했냐 얘기하는데 압수수색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단서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지명됐을 때 오히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그 당시에 그 최성해 총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게 지금 모든 그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어느 기관이라도 인사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권력 남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실에 있던 민정수석도 폐지를 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권한 남용을 했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일부 방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권한 남용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면에서 법무부가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야 사이의 이견은 과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느냐, 옳으냐 아니냐의 어떤 이견이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제가 법적으로 좀 찾아봤더니 정부조직법에 보면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는 무슨 일을 하느냐? 검찰, 행영,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법무에 관한 사무에 인사가 포함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포함된다라고 보는 건 조금 무리한 해석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를 인사혁신처에서만 한 게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했잖아요. 그 대통령 비서실 관련해서도 정부 조직법에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대통령 비서실 밑에 민정수석에서 인사 검증을 갖다가 했느냐? 그 근거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제가 찾아봤더니 예. 인사혁신처장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대통령령이 뭐냐면은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보면은 인사혁신처장은 지금 말씀드린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서 그 공무원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기존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밑에 있는 민정수석에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검증하라고 했는데 이 규정을 이번에 바꿨어요. 대통령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직 후보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이 조항을 대통령 비서실장 및 법무부 장관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이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러한 그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과 관련된 권한을 위탁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이 규정에 따라서 그 권한을 위탁받아서 이렇게 뭐 직제도 만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에서 이걸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법조항 한 6, 7개가 그냥 후루룩 지나갔어요. 쉽게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